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오늘은 2023 수시를 향한 수시 전략 그 6번째 시간, 사회, 법, 행정, 미디어 관련된 사회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본 방송을 통해서 올해 수시 모집 합격을 위한 학생부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경제, 경영, 화학, 생명, 언어, 인문, 건축, 교통, 기계, 물리와 관련된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 방송으로서 사회, 법, 미디어 관련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외교, 법학, 행정학, 심리학, 지리학, 미디어, 광고, 사회, 복지 모집 단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본 방송에서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등 5개 대학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전체 서울 수도권의 소재의 그 23개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모집 단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입시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에서 2021 입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료가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업로드 이후에, 완결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에서는요,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으로 교과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교과 반영 방식에서는 학년별 또는 과목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만큼 성취도는 반영되지 않는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국민대학교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탐구에서도 한 과목이고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 모집하고 있는 모집 단위는요, 행정학과 10명, 정치외교학과 7명, 사회학과 5명, 미디어 전공 8명, 광고 홍보학 전공으로 6명, 법학부에서 19명, 총 5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모집 인원은요,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죠. 2019학년도에는 66명, 2020학년도에는 68명, 2021학년도에는 67명이었었는데 올해는 55명으로 상당한 숫자가 좀 빠져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이러한 인원에 대한 어떤 축소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적의 어떤 상승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의 사회전공 계열에 있어서의 모집 단위들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 특히 2021학년도에는 대폭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집 단위에서는요, 특히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66등급으로,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무려 3.31등급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와 다르게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0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1.95등급, 2021학년도에는 1.83등급으로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모집 단위들은 업다운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대의 입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추합 부분입니다. 추합에서 보면은요,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 2021학년도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했죠. 이러한 변화는 입시에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위권 학교들에서 이제는 국민대까지 지원하려고 내려온다.
따라서 이러한 추합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국민대가 2개 합 5등급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수능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추합의 대상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1학년도 행정학과에서는요 13명 모집에 5.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추합 인원이 무려 24명입니다. 자, 이것은 지원자들 기준으로 본다면 약 55%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사회학과도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7명인데 경쟁률은 5.14대 1을 보였고요. 추합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들 중에서 약 69% 거의 70%에 가까운 인원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광보홍보학 전공에서도 7명 모집에 5.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추합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 51%가 합격을 했다는 거고요. 또한 법학부 같은 경우도 19명 모집에서 5.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37명이 추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추합을 했죠. 지원자들 중에서 약 한 57%가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추합률이 50%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율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율이 대부분 한 60% 전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달성을 하면 거의 합격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에서는요 고교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대와는 좀 다르죠. 자연 모집 단위가 있고 인문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좀 이 사회 계열 쪽에 어떤 모집하는 그 모집 단위들은 무척 적죠. 환경 정책 전공으로 해서 자연 계열로 모집하는 부분과 행정학과 이렇게 두 가지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정책 전공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행정학과에서는요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한다는 거 바로 그런 점들의 차이가 있고 앞서 국민대와 좀 다른 차이점은요 석차 등급만이 아니라 바로 성취도까지 반영을 한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되는 그 성취도 성적까지도 반영이 되는 만큼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 주의를 성적에 대한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어요. 기하 또는 과학 2 이 과목을 2개 이상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기하와 과학 2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를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요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국어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는데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영어와 탐구에서는 과탐이라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죠. 2개 합 마찬가지로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성적에서는요 인문 모집 단위와 자연 모집 단위에서의 어떤 그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먼저 자연 모집 단위인 환경정책 전공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5명을 행정학과에서는 1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체로 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2019학년도에 16명, 2020학년도에 24명, 2021학년도에 16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20명을 모집하고 있는 점 그래서 어떤 모집 인원에서의 등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소폭의 등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인 성적에서 보신다면 자연 계열 모집단인 환경정책 전공은 2019학년도에 2.33등급이었고요. 2020학년도에는 2.2등급이었고 2021학년도에는 2.17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하는 그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비해서 행정학과, 인문모집단의 행정학과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0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13등급, 2021학년도에 2.89등급으로 2021학년도에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어떤 입시 결과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추합입니다. 2021학년도에 추합에서 본다면 환경정책 전공에서는요 4명 모집에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8명이 추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자들 중에서 57%가 합격을 했고요. 행정학과는 12명 모집에 4.1대 1 경쟁률을 보였고 21명이 추합이 되었고 전체 지원자들 중에서 약 67%가 합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앞서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만 달성하면 결국 거의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최저 학력 기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앞서의 어떤 대학과 다르게 교과 90 출석 1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출석에서 점수가 깎일 학생은 없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교과 100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학년별 또는 교과별 어떤 가중치는 없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석차 등급과 함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인문 모집 단위인 만큼 뭐 국어, 수학, 탐구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요. 정치 외교학과에서 6명, 심리학과에서 6명, 지리학과 4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7명, 법학부에서 12명, 사회복지학과에서 6명, 총 4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37명, 2020학년도에 37명, 2021학년도에 31명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모집 인원입니다. 그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성적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가 2020학년도에 대폭 성적이 하락했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는 대부분 이제 일정 정도는 회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58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3.07등급으로 상당히 하락했어요. 그러나 다시 2021학년도에는 오히려 2.17등급으로 대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모집단들이 바로 이러한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대부분 대폭 하락했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거, 그 성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대 모집 단위들의 어떤 그 입시 결과에서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추합에서 그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신여대에서의 추합이 그다지 높지 않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나름대로 소신 지원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소신 지원이 강한 만큼 당연히 그 추합 인원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2021학년도에서 본다면 경쟁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만큼 성신여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관심과 함께 소신 지원의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에 참조해서 성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는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뭐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즉 앞서의 대학과 다르게 세종대에서는 사회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특히 석차 등급과 함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만약에 과학 교과 중에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적 관리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국어나 수학, 탐구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모집하고 있는 모집 단위는 국제학부에서 16명, 행정학과에서 7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6명, 법학부에서 6명, 총 3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45명, 2020학년도에는 52명, 2021학년도에는 45명이었는데요. 이러한 인원수가 올해는 35명으로 대폭 줄어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인원의 어떤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성적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 대비해서요, 큰 폭의 업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32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1.77 등급, 2021학년도에는 2.19 등급으로 큰 폭의 어떤 성적이 업됐다가 다시 다운되는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89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4 등급으로 상당히 업됐죠. 2021학년도에는 2.32 등급으로 대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요, 2020학년도의 성적은 없습니다만 2019학년도에 2.73 등급에서 2021학년도에는 1.77 등급으로 상당한 성적의 상승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 법학부에서는 2019학년도에 1.95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53 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는 2.45 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 바로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성적이 하락했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것이 아니라 업다운하고 있는 만큼, 또한 2023학년도에는 인원수도 줄어든 만큼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계획을 삼으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해서 역시 교과 100 전형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도 인문 모집 단위와 자연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 모집 단위가 글로벌 미디어 학부로 해서 한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숭실대학교의 어떤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요, 인문과 자연이 구별되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대학들과 좀 구분돼서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만 교과별 가중치가 있다는 점이 많이 구별이 됩니다. 특히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가 35%, 인문 모집 단위인 만큼 국어와 영어가 35%가 가장 높고, 수학과 사회 교과가 15%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는 15%지만 수학이 35%죠. 특히 영어와 과학이 동일한 25%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인문 모집 단위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지정이 없죠. 2개 합 4등급, 앞서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지만 수학과 탐구 영역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학, 그래서 2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에서 모집하고 있는 모집 단위들은요, 법학과에서 11명, 국제법무학과에서 4명, 사회복지학부에서 9명, 행정학부에서 9명, 정치외교학과 4명, 정보사회학과 4명, 언론홍보학과 4명, 글로벌 미디어학부 14명 해서 총 5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2019학년도, 2020학년도까지 72명, 2021학년도에 70명 모집이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러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적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1학년도에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그 모집 단위에서 본다면요, 법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2등급, 2021학년도에 2.3등급으로 지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제법무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등급, 2020학년도에 2.1등급, 2021학년도에는 3.1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행정학부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등급, 2020학년도에 2등급 이었던 동일한 성적이 2021학년도에 2.7등급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등급, 2020학년도에 2.1등급, 2021학년도에 2.9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거, 이러한 모집 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좀 다르게 성적이 좀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죠.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는 2019 2등급, 2020 2.2등급에서 다시 2021 2.1등급으로 유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서도 2019학년도 2.4등급에서 2020학년도 2.3등급, 다시 2021학년도에서 2.4등급으로 그러한 유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 모집 단위들의 입시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1학년도에 12명 모집에서 5.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29명이 추합을 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한 65% 정도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2021학년도에 5명 모집에서 4.4대 1의 경쟁률이었고 7명이 취업을 함으로써 지원자들 중에서 55%가 합격을 했고요. 정보사회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5명 모집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9명이 취업을 하면서 54%의 합격률, 지원자들 중에서 54%의 합격률이에요. 자, 이렇게 50% 이상의 어떤 그 합격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들은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달성이 대부분 한 60% 전후인 만큼, 물론 이제 과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모집 단위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60% 전후인 만큼 그런 부분 속에서 최저 학력 기준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고 학생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에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구독,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시와 관련된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학생부 전략에 대한 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그 사회계열, 사회, 법, 행정, 미디어 관련된 그 모집 단위들의 어떤 입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인 올해의 어떤 입시 전형 방법에서의 특징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이러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올해 수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금 1학기의 어떤 그 학생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바로 수능에 대한 거 모두 다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보다 집중되게,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죠. 물론 이제 자연계열 모집단에서는 그 과학이라는 것을 그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2개 모집단이니까 그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서 서울과기대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까지 반영을 했고, 국민대는 석차 등급만 반영한다. 물론 국민대만 뭐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취도 반영에 대한 거 주의해야 되죠. 성취도가 하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교과에 대한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학생부 전형에서는 그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이 있죠. 이런 점에서 교과 전형만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바로 3학년 1학기의 진로 선택 과목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성취도라는 어떤 성적보다는,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과 함께 또한 이제 그 활동, 교과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들, 바로 이러한 관리들이 중요한 만큼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좀 더 세심 있게 살펴야 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주로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련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단위에서의 어떤 성적을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이것은 2021학년도의 성적입니다. 뭐 2021학년도 성적이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하락한, 그러한 2019학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그러한 경향은 있지만은요, 이러한 그 최근의 성적인 만큼 그러한 최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지, 대학별 특징이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모집 단위에서는요, 그 국민대 미디어 전공으로 3.31등급이었었고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던 것은 성신여대 심리학과와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죠. 1.77등급, 평균적으로 2.77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들을 본다면 아마 이러한 어떤 이 분포도를 보시면요, 나름대로 이제 2.7등급에서 한 2.8등급 정도만 돼도 소신 있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모집 단위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학교 1.77 등급이었다 하더라도 평균 등급이니까 뭐 최저 등급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그 최저 등급은 모집 단위마다 상당히 많은 어떤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 한 1.5등급 이상까지도 뭐 내려오고, 심지어는 뭐 2등급 넘어서까지도 이러한 최저 그 성적이 형성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있는 만큼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2.7등급에서 2.8등급 정도면 뭐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번 학기에서의 어떤 전략이죠.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2.7등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2.7등급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제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만약에 2.7등급이 아니라 한 3.3등급에서 3.5등급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2.7등급이 아니라 3.5등급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 1학기 때 내신 성적을 3.3등급 봤던 것을 2.7등급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서의 어떤 전략은요, 이번 1학기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석차 등급은요, 단순 합산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 2학년 때까지 내가 3.3등급,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가 2등급을 받아요, 모든 과목을. 그러면 3.3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은 뭐 5.3등급이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절반으로 나누면 뭐 3등급 이내, 즉 2.65등급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산, 학생부 이 등급에 대한 계산은요, 단위수가 들어가요. 이 단위수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몇 수업을 듣느냐, 1시간짜리 몇 개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단위수가 반영된다는 거죠. 1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약 한 20단위씩의 성적이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즉 80단위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과목 중에는 석차 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이 성취도로 산출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 성취도는 반영이 안 되는 만큼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이러한 과목의 단위수는요 12단위에서 한 15단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단위짜리 과목을 여러분들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려도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은 0.02 등급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3단위짜리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0.03등급밖에는 상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2단위에서 15단위 모든 과목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은 0.12등급이나 0.15등급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3.3등급인 학생이 이번 1학기에서 3등급짜리를 2등급으로 다 끌어올렸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3.3등급에서 0.12등급 다시 말해가지고 3등급 이내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어떤 전략에서 내가 이번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모두 2등급을 받아서 이 3.3등급을 2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3.3등급인 성적을 2등급 즉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다른 어떤 이 세특, 교과 세특보다도 학교 성적이 3.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좋은 것은 없죠. 이것이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끌어올렸을 때 가장 유리한 전략은요. 바로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바로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학년과 2학년 거치면서 2학년 때까지 해서 다 결정이 납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듣고 있는 뭐 중3이나 고1, 고2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이 결정난다 라고 하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지금 중간고사 1학기 성적에 대한 것들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교과 전형을 유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유리하게 하는 뭐 그런 거에 일정 정도 영향이 있지만 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국민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다 높게 뭐 그 상위에 있는 대학들을 뭐 지원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끌어올림으로써 바로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사회 계열 쪽은 뭐 인문 모집 단위인 만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자연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 일부분에서는요.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나 서울과기대 환경정책전공의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요. 이러한 자연 모집 단위인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 2개 합 7등급에서 2개 합 4등급 숭실대의 가장 높은 2개 합 4등급까지 그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신다면 뭐 서울과기대가 7등급, 그다음에 세종대와 성신여대가 6등급, 그다음에 국민대가 5등급, 숭실대가 이제 4등급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등급에서는 내가 수능에서 모든 영역을 다 잘하겠다. 뭐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요. 최소한 2개 영역에서 내가 하나는 2등급, 뭐 2개 영역에서
뭐 가장 높게 순실들을 공략한다면 두 개 다 2등급으로 가야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전략,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어떤 영역에서 2등급 또는 어떤 영역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이제 인문 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뭐 자연 계열 모집 단위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인문 사회 계열 모집 단위에서 이 탐구 영역은 정말 이 등급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라도 실수하게 되면 한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가장 대부분 과목에서 다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탐구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탐구 계획을 가지기 전에 먼저 국어, 수학, 영어에서 두 개의 영역 이상을 2등급 내지 3등급을 가지는 바로 그러한 전략이 보다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어에서 보시면은요, 국어 영역에서는 특히 2019학년도에 1등급이 84, 2등급이 78, 3등급이 70점 의 어떤 원점수 커트라인을 보여줬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학년도가 가장 어려웠었죠. 그리고 2020학년도가 2019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고요. 다시 2021학년도에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점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국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83점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뭐 최소한 한 75점 이상 그러한 원점수 목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러한 지금 수능에서의 어떤 국어나 수학에서는요,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2022학년도 수능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원점수가 유사하게 형성되는 만큼요, 바로 그런 점들을 기존의 어떤 자료인 만큼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국어에서는 83점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쉽지 않죠. 상당히 어렵죠. 또한 그 3등급이라고 한다면 75점 이상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수학에서 본다면 뭐 2019학년도에 1등급이 88, 2등급이 84, 3등급이 73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 나형, 인문계열 모집단위가 많이 보는 수학 나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학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2019학년도보다 약간 어려웠죠.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요, 좀 더 쉬워졌는데요. 1등급이 92,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뭐 수학에서 2등급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인문계열 모집단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뭐 한 85점 이상 정도면 2등급이 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학에서 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더라도 대부분 한 75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2020학년도에 65점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죠.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75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원점수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7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요, 4점짜리 뭐 수학 영역에서는 4점짜리가 있는 만큼 4점짜리를 6개 틀리면 24점이에요. 그만큼 7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4점짜리 6개 내에서 나의 어떤 이 오답률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나 수학은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원점수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나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인 만큼 정해져 있다는 거죠. 1등급은 90점, 2등급은 80점, 3등급은 70점 이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영어가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 관리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2019학년도에서는요, 영어가 1등급이 5.3%였어요. 1등급이 4%인 만큼 뭐 근사한 이제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2등급은 14.34%입니다. 2등급의
퍼센트는 7%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2배 이상의 2등급에서 2배 이상의 어떤 그 성취자가 나왔다는 거고요. 3등급도 한 12%인데 18.51%로 굉장히 높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상당히 많은 인원이 1등급을 성취를 했다는 거고요.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입니다. 즉 1, 2, 3등급에서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성취 비율이.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요 1등급이 무려 12.66%나 됩니다. 1등급이 4%인데 그 3배 이상이나 1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2등급은 16.48%, 3등급은 19.74%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퍼센티지에서 보시듯이 뭐 영어 영역이 나름대로 난이도에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어 영역에서 어떤 성취도를 달성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점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러한 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또는 여름방학 이러한 수능에서의 어떤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달성을 어떤 영역에서 내가 목표로 할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23개 대학에 바로 이러한 전공 계열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